자, 575번인데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이게 뭐냐면 매개 함수예요. 이게 매개 함수. 매개체 이런 말 들어봤죠? 매개체가 중간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게 매개체거든.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게 이제 매개체야. 이 매개 함수가 중간에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매개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매개 함수라는 것은 그냥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친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누구와 누구에 대한 함수냐면 x와 y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였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뭐냐면 y라는 문자를 y를 뭐로서 설명하는 거냐면 x로 뭐 하고 있는 상태? 설명하고 있는 상태가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x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그게 함수거든. 이렇게 x는 y로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다. 만약에 x로 y를 설명하기에 되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또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그래서 함수라는 게 xy에 대한 함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x의 뭐에 따른 변화에 따른 뭐를 관찰하는 것? y의 변화를 뭐 하는 것? 관찰하는 게 함수야. 변화를 관찰하는 것. 오케이? 그게 함수거든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근데 만약에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직접적으로 관찰하기가. 자,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이야. 이러면 관찰하기가 쉽다고.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기가 쉬워. 근데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그지? 그러면 그 중간에 뭘 두는 거냐면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뭐를 둔다? 매개체를 두는 거야. 여기다가 매개체를 놔두는 거야. 그래서 x의 변화에 따른 얘의 변화를 관찰해서 얘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도록 이 매개체를 형성을 해주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치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환. 보통의 경우 이렇게 치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치환이라는 게 이게 매개함수에 대한 얘기야. 매개함수. 이 매개체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x의 변화에 따른, 예를 들어서 t라고 하면 t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t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x의 변화에 따른 t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t는 누구로 설명해야 되를? x로 설명을 해주고, t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y라는 문자를 누구로 설명을 해줘? t로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t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되면서 x의 변화에 따른 t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t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이렇게 연결 지어주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매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매개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매개화. 매개화하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변수를 매개화를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매개함수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y는 우리가 되게 신기한 걸로 한번 보면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렇게 볼게요. 근데 얘를 이렇게 쪼개볼 수도 있다고.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을 해줘. t로. 그러면 y는 무슨 제곱이 되냐면 t 제곱이 돼. 이렇게. 그러니까 x의 변화에 따른 t의 변화를 관찰해서 t의 변화에 그 t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다시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식이 되지. 실질적으로 얘는 포물선이지만 그렇게 쪼개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같은 상황이겠죠? 이 상황을 지금 보면요, 얘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잡혀있는 이러한 상태의 포물선인데 1로 잡힌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x의 변화에 따라서 y의 변화가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하냐면 1부터 2까지 변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럼 x가 1일 때 0부터 1까지 할게요. 0부터 1까지 변해 나간다 하자. 그러면은 x가 0일 때 1일 때를 따지면 이렇게 변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y가 0 대입하면 얼마가 되어지고요? 1이 나오고요.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는 상태? 2가 나오는 상태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볼게요. 이 상황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둘이? 같은 상황이지만 그림이 같을 수는 없죠. 오케이? 자, 얘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x의 변화에 따른 누구의 변화? t의 변화를 관찰할 거고, 그때의 여기에 x 플러스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이런 직선이 지나갔고 여기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될 거야. 그리고 t의 변화에 따른 누구의 변화를 관찰하는? y의 변화를 관찰하는 그런 일이 될 테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얘가 t제곱이 되어질 거야.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x가 0부터 몇 가지 움직인다? 1까지 변한다 했을 때 x가 0부터 몇 가지? 1까지 변한다면 t가 1부터 몇 가지? 2까지 변하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t가 1부터 몇 가지 변한다? 2까지 변한다면, 그죠? 요거 1 대입하면 4죠.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이거 1 대입하면 4죠. 그죠? 네, 제곱이니까. 그럼 1 대입하면 얼마 나오고? 1 나오고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여기다 대입하면 4 나오죠. 그러니까 y가 결국 x가 0부터 몇 사이로 변할 때? 1 사이로 변할 때 y는 1부터 몇 가지 변하는? 4까지 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죠. x가 0부터 1까지 변해 나갈 때 중간에 있던 매개체 t는 1부터 2까지 변하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y는 1부터 몇 가지 변하는? 4까지 변하는 관찰을 만들어내게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됐니? 이걸 우리가 매개함수라고 얘기하고 매개화라고 한다. 그냥 치환하는 건데 뭐 씨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좆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굳이 여기다가 니네한테 이거 열변을 토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3년 수학을 책임져줄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역시나 다시 그건 결국 무너집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고비가 와요. 그러니까 고비를 만들지 않으려면 아기 때 잘해야 돼. 지금처럼 아기 때 머릿속이 백질일 때 잘하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575번을 그렇게 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t라고 치환을 해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 이렇게 되어질 거야.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통 일반적으로 풀어요. 자, 여기부터 풀이가 진행이 되면 이미 이 문제는 뭐 한 거냐면 틀려 있어요.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하거든.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게임이 져 있더라 이런 얘기가 또 있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푸는 순간 문제는 이미 틀려 있습니다. 자, 잘못된 과정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매개화에서 우리가 뭐 얘를 지금 뭐를 하는 상태냐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했다? 치환을 했다는 거잖아. 치환되면요, 이건 치환이 아니야 얘들아. 어떤 정신병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놔서 x 더하기 y 빼기 1에 x 더하기 y 마이너스 4 얘 전개해봐 그러면 복잡하니까 얘를 이렇게 치환해서 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로 만들어준 다음에 a 대신에 x 더하기 y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치환이다라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있었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그 정신병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정신병자들이.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니네가 수학을 못하는 건 니네 잘못이 아니라고 따지고 보면. 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니네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예. 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건 치환이 아니에요.
네, 이건 치환이 아니야. 치환을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건 치환이 아니고요. 치환을 한다라는 것은 변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바뀌는 거야. 변수를 바꾸는 거야. 지금 변수가 누구였지? x가 독립변수였거든요. 그죠? 얘를 누구로 바꿔내면서? t로 바꿔내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변수는 누구만 남는 거야? t만 남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치환된 변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치환된 게 되돌아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잠깐 빌린 거지. 그럼 차용이라고 했어야지 그 말을. 그게 맞지 않을까요? 잠깐 문자를 빌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것 같으면 차용이라고 쓰지 왜 치환이라고 썼냐는 거지. 치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왜냐면 개념 자체가 그렇지가 못해요. 치환은 매개화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환된 변수는 죽어요. 죽는 개념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념이라고. 치환된 변수는 죽는 개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남기고 죽어야 되는데 변수의 범위를 남기고 죽어야 돼요. 다른 그러니까 x가 죽으면서 t에 대한 범위를 주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변역이야. 변수의 범위. 그리고 변역을 남기고 죽어야 돼요. 이거야. 치환되면 죽어서 변역을 남기고 죽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 문제풀이는 굉장히 얼마나 디테일하게 푸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니네 아직 쪼가 없을 때, 그 습관이 쿠세가 없을 때 그때 시작을 잘 해놔야 되는 거야. 그때 나는 순서를 안 지켜도 안 틀려. 아니 틀려도 상관이 없어. 난 시험을 안 보잖아. 니네 시험을 보잖아. 니네는 잘못하면 헤매. 자, 그래서 항상 여기까지 오면은 안 돼.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잠깐만 한 템포 한숨 한 번 쉬면 돼. 치환했잖아. 그럼 누구에 대한 범위를 줘야 된다고? 얘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 여기가 얼마로 잡혀 있어? 2. 대입하면 얼마야? 4. 그럼 t값의 범위가 4보다 작거나 어떻다? 같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값의 범위는 4보다 작거나 어떻다? 이러고 문제풀이가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풀이 자체가 잘못됐다. 아까 그게.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무언가가 있으면 빠르게 다 삭제해라. 머릿속에서 습관 속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삭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된 게 내가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게 안 좋다는 이유가 잘못된 방식으로 존나 많이 풀어버리면 그게 이미 내 몸에 다 박혀 있어서 나는 그걸 걷어낼 수가 없다. 오케이? 이미 그게 나한테 습관이 다 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그래서 아예 백지 상태가 났다. 백지 상태 만드셔야 됩니다. 얼른. 자, 그럼 요걸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어. 더 이상 이제 할 얘기는 없어요. 이거 푸는 건 다 할 줄 알잖아. 그지? 이 문제풀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빌드업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얘는 답 내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 답 못 내면 등신이지. 1. 그지? t가 얼마? 1일 때. t가 4보다 작거나 같대. 4보다 작거나 같은 쪽. 자, 여기에서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6. 여기서 끝. 이렇게 나오면 돼. 그지? 자, 이렇게만 하고 가기에는 뭐예요? 좀 약간 섭섭하죠. 굉장히. 뭔가 배운 것도 없는 거 같고. 그럼 또 이제 배워나가야지 다시.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건 언제야? 이거는 뭐 할 때야? 연습할 때. 연습하는 게 어떤 거야? 문제집. 그런 거 풀 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안 맞아? 맞겠지. 그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직접 찾아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사실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오랜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시험 볼 때는 존나 빨리 자동으로 풀 수 있다. 이거. 남들 개고생할 때 나는 시험 볼 때 존나 빨리 금방금방 다 해결할 거야. 다 외운 걸 통해서. 맞아? 그게 우리 공격적인 목적인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어야만 한다는 거야. 수학 시험을 대하는 자세는 절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다, 풀 수 있다, 없다에 절대 국한을 두면 안 돼. 그러면 진짜 그러면 조지는 거야, 그거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건 하나 있잖아. 자, 우리가 어디서의
이 범위 내에서의 지금 이 제목이 뭐야? 제한 범위에서의 최대와 뭐를 논하는 자리? 최소를 논하는 자리야 이게. 이게 여기 저기 헤드라인이에요 이게. 오케이? 이 헤드라인이 이거야. 제한 범위 내에서의 최대와 최소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럼 거기서 제한 범위 내에서의 최대와 최소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사실이 있다. 어떤 것? 축의 위치와 존재. 축의 존재와 위치죠. 위치. 즉 축이 범위 내에 존재하는가 아닌가, 부존재하는가, 그것이죠. 자, 지금 보면 얘 축이 얼마야? t가 1이죠. 그럼 이게 축이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렇지. 그러면 축에서 최대 최소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 t에다 1 집어넣으면 최대고 최소인 거죠. 오케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메타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축의 존재와 위치를 모르는 상황이 있잖아. 그지? 왜냐하면 여기가 갑자기 A로라고도 작성해. 이 A 이렇게 된다거나 하면 얘의 위치를 알아 몰라? 몰라버리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도 있다. 오케이? 됨?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보통 6개까지 둬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2개 정도만 두고 풀어도 가능해진다. 그럼 6가지의 경우의 수를 안 들고 4가지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문제를 풀 때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절약한 것을 나머지 다른 문제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수학 시험은. 알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서도 어떤 거냐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생각의 첫 삽이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첫 삽 어떻게 뜰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 첫 삽을 어떻게 생각해내는가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 문제. 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겪은 일이에요. 자, 이거를 더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어제. 고2 수 1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걸 더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자, 해설지에 기가 막힌 해설이 있었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10 빼기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100 빼기 1 더하기 이게 해설의 첫 줄이었어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진짜 기함을 했는데요. 3분의 1에 이렇게 나와 있어. 아무튼 이렇게 쭉 나와 있어. 보통 이거 해설지 본 애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 말은 그거야. 이걸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하는 또라이가 어딨냐고. 그걸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죽어도 못하지. 그럼 이거 숫자가 바뀌면 또 못한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그렇지. 그러면 걔는 못 푸는 거야. 이 문제를 죽어도 못 푸는 거야. 즉 이 방식대로 진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해설지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근데 애들은 그걸 보면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해설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원래 이건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지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빠른 답지를 주고 해설지를 안 주는 거야, 니네. 문제집 그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이거 완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원래 다른 거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이거 되는 거거든. 근데 굳이 이렇게 하더란 얘기야. 얘만 문제풀이가 다르더란 얘기야.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같은 건데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 자, 상황이 똑같잖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 뭐라고? 뭐가 존재한다? 직각삼각형이 떴다. 그리고 내부에 직각삼각형이 존재한다. 피타고라스와
닮음이 강제된다. 맞죠? 이게 공통 상황 맞습니까? 맞죠. 무조건 닮음으로 접근해야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 그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는 뭘까요? 이제 그걸 알아야지. 좌표 평면계가 도입되었어요. 아니, 그런 이상한 소리 말고. 물론 그것도 맞아. 그건 또 풀이에 영향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초적인 상황, 공통적인 상황은 떴고요. 그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두 번째 상황. 뭐가 나왔다? 직선이 존재한다. 그지? 그럼 뭐가 강제되어진다? 직선은 뭘 강제한다? 기울기를 관찰할 것을 강제한다고. 그게 안 되니까 못 푸는 거라니까. 그거 다 외워야 된다니까. 직선은 뭐를 강제한다? 기울기를 강제한다니까. 직각삼각형 내부의 직각삼각형은 뭘 강제한다? 닮음을 강제한다.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강제하고 직각삼각형 내부의 직각삼각형은 닮음을 강제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닮음과 오른쪽은 기울기 정도만 추가시키면은 완벽하게 문제가 그냥 풀어지는 거라고. 진행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메타를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문제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요. 상황을 기억하려고 해야 됩니다. 상황을. 문제는 백날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건 기억해봤자라고. 수학 못하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무슨 상황이 나왔다고? 닮음? 그치? 닮음을 이제 직각상에 나오는 바람에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 상황? 닮음을 진행시켜야 되는 상황 맞아 안 맞아? 맞다고. 이 닮음을 진행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진행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그냥 사소한 닮음도 그러니까 이게 니네 수업하다 보면 앞으로도 한 10대 번 더 얘기할 거야. 맨날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맨날 몰라서 니네가. 닮음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닮음을 진행시키는 것조차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닮음을 진행시킨다. 그죠? 자,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둘이 닮았대요. 오케이? 자, 1, 2, 3, 6, 2, 5, 4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자, 다시 일단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얘네 닮았니? 닮았어요. 알겠어요? 아니야 선생님. 각이 똑같은 게 있어야 SAS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거야. 그게 문과 특이야. 수학도 존나 모르는 침팬지 같은 것들이 증명이 돼야죠. 증명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증명이 돼야죠. 야,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아? 민준이 가니? 고생했다. 내일 보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삐뚤삐뚤해. 그치?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대충 하자. 그치? 이렇게. 오씨 왜 이래? 이렇게 있어. 여기 지금 요 상자 밑면하고 요 면하고 직각이에요. 맞죠? 수직하죠? 그거 증명할 수 있나요? 그거 봐. 그지? 우리 그것도 증명 못해. 당연히 우리 그 알고 있었던 걸 증명해 못해? 그러면 이거는 직각이라고 할 수 없네. 증명이 안 되니까. 그렇지. 여기서 SAS 닮으면 왜 나오고 SSS 닮으면 왜 나와요? 알겠어요? 왜? 미친 거지. 야, 똑같이 생겼어. 크기도 비슷해 보여. 합동인 것 같아. 그럼 합동이야. 그 수학이 원래 그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정삼각형이지. 맞다고. 왜 이게 같아야 되냐니까.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예. 니네가 수학 못하는 건 니네 때문, 니네 탓이 아니야. 자, 알겠어요? 네. 분명히 저런 미친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저는 안 봐도 알아요. 네. 많았을 거야. 있었던 게 아니라. 자, 얘 닮았어요. 얘 대 얘랑, 그죠? 얘 대 얘랑, 얘 대 얘랑 어때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닮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닮으면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닮으면 뒤지기 어렵지 맨날. 그러니까 닮으면 안 되는 거야.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닮음인 거 아는데 닮음을 해결을 못해. 여기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몇 대 몇이야? 그렇지, 그래서 닮은 거야. 1대 2대 3이고 1대 2대 3이니까 닮은 거야.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어딨어. 그건 미친 닮음이야. 그런 닮음이 이 세상에 어딨어. 닮음이 뭐야?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시킨 거야. 오케이?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시켰다는 게 닮음의 정의야. 그러면 여기에 변의 길이 비율하고 여기 변의 길이 비율이 어때야 돼? 다. 그렇지, 그게 같아야 되는 거야. 얘가 1대 2대 3이고 여기도 1대 2대 3이잖아. 그럼 닮았지. 그렇지, 그렇게가 닮음인 거야.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AA 닮으면 SSS 닮으면 뭐 이런 이상한 소리 자체가 성립 자체가 하는 게 좀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서 볼게요. 얘랑 얘랑 닮음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치자. 얘랑 전체랑. 그럼 애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인데 18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네, 이렇게 된다고. 그게 아니라 4대 3이니까 4대 3이고 4대 3이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닮음이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뭐가 나오게 됐어? 비례가 나왔지. 그럼 비례는 어떻게 진행이 돼? 비례, 상수 도입. 비례는 내항곱 외항의 곱이 아니라 비례, 상수의 도입이라고.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몇 K라고 줬어? 3K. 그럼 여기 몇 K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지수 설정하는 것부터 디테일하게 이걸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풀이가 진짜 스무스하고 되게 고급스럽게 진행이 된다고. 깔끔하고. 어쩌지가 아니라 깔끔하게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는 직선이 나왔지. 기울기 봐야 돼. 그래, 1대 3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여기도 1대 3이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기울기 3이니까. 그지? 당연한 거야. 자,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점이 나와 있으면, 자, 만약에 여기서 이 문제가 도형을 안 줬을 수도 있잖아. 도형을 안 준 거야, 문제에서. 그냥 직선 위에 점 뭐가 있다? P가 있다. 그때 뭐 이렇게 해서 뭘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직선 위에 점, 아니면 이게 그림을 안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렸어. 그럼 이 문제를 읽고 내가 그림을 그렸어.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태였다 치자. 이렇게 다 없어. 그럼 내가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 점이 있으면 점을 뭐 해야 된다? 표현. 점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수선의 발. 그렇지. 무조건 수선의 발레리고 수선의 발레려서 표현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얘가 2,3이라고 해서 여기서 2,3 이거 쓰면 미친 새끼라. 이 또라이, 정신병자야 이거는. 알겠어? 여기다 2,3을 쓰는 사람이 어딨냐? 돌아야지 그게. 알겠어?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 자, 이제 문제의 가장 큰 출발. 내가 이 도형의 어떤 점을 좌표 평면계에서 도입을 해서 했잖아. 그지? 표시를 했지. 문제풀이의 출발은 내가 모르는 점의 좌표에 x좌표를 뭐 하는 것으로? 가정. 그렇지. 가정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야. t, 마이너스 3t 플러스 얼마? 12. 이렇게 가정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그게 문제풀이의 가장 큰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거 니네는 이 문제랑 이 문제 지금 둘이 풀어봐 그랬잖아. 그럼 니네는 이 도형하고 문제를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하고만 있었을 거야. 손은 안 움직이고. 계속 표시하고 표현해 나가면서 계속 내가 모르는 걸 써가야지. 4K야 4K야 8 빼기 4K야 3K니까 6-3K야 여기가 6-3K 이렇게 막 작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멀뚱 있는 거야. 치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 풀리지. 그러니까 선생이 풀면 이해가 되고 니네가 풀면 못 푸는 거야. 왜? 선생이 풀면 왜 이해가 되냐? 선생은 문제 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잖아. 3K, 4K 저런 식으로. 뭐를 통해서? 그냥 기본적인 상황 인지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는 것으로 저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선생이 문제 풀 때는 풀리는데 알아듣겠고 풀리는데 이해도 되는데 내가 풀려고 하면 손이 안 나간다. 선뜻.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시작을 알려주는 거야. 시작은 점좌표를 뭐로 가정하는 것? t로 가정하는 것으로 무조건 출발함.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도 그냥 어디 내봅시다. 이걸 풀 수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온 게 99% 푼 거지. 나머지는 어차피 계산밖에 안 남았어. 단순 계산밖에 안 남아 이제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의미 없어. 그냥 니네가 아는 그냥 방정식 풀이하고 있을 거야. 넓이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너 곱하기 너 맞잖아. 그럼 얘 곱하기 얘 한 거에 최대값 구하래. 그럼 K에 대한 식이니까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 그거 할 수 있는 거 결국 할 거란 말이야. 여기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지. 여기 T 여기 그치? 표현 됐잖아 그치? 그럼 얘 곱하기 얘의 최대값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최대값 나오겠지. 맞아? 그건 중요하지 않지 그게. 오케이? 그 내가 그랬잖아. 여기까지 몇 %라고? 99%. 자, 아까 직각삼각형이 있었어. 다 그랬어. 막 메타가 막 있었어. 뭐 어떻게 푸는 메타가 있어. 상황이 바뀌었어. 상황이 바뀌었지만 풀이는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점좌표를 가정해야 된다. 그건 바뀌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도 읽을 필요가 없어. 내가 점좌표를 가정해놓고 쓸 수 있는 건 다 써놓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읽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애초에 읽으면 안 된다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T로 가정을 했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4 빼기 무슨 제곱? T제곱.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4 빼기 T제곱. 이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그럼 이 길이가 그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여기가 4 빼기 T제곱. 여기 대칭이네? 그럼 여기 무슨 T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T. 그럼 여기 길이 나왔지? 그럼 얘는 몇 T야? 그렇지. 이걸 그냥 쭉 써나가야지. 쓸 수 있는 거 다 써야지. 다 표시하고 다 써야지. 인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멍청하다고. 인간이. 니네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존재지만 생각보다 멍청하다. 늘 말씀드리는 게.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그냥 알고 있는 것과 표시하는 건 뭐하다? 다르다. 시각적으로 계속 읽혀져야 사용한다. 머릿속으로 백날 알고 있어봤자 사용을 못한다. 꺼내질 못한다. 시각적인 정보로 계속 들어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지금 여기를 T라고 가정했을 뿐인데 줄줄이 사탕으로 딸려 나온 정보가 굉장히 많아졌지. 그렇지. 이렇게 정보가 표시되고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하다. 항상. 그래서 요 내용까지는 진짜 기초니까 수학에서. 네. 그럼 둘레길까 둘레를 쓰면 되죠. 그러면은 2t가 두 개 있으니까 4t 8 마이너스 2t 제곱. 둘이 더한 거에 최대값. 그럼 이거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네. 그치? 맞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둘레가 뭐인? 최대인 직사각형의 넓이. 그지? 그럼 둘레가 최대일 때 이 뭐를 구하면 돼? t를 구하면 돼. 지금 t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야. 그렇지. 그럼 1, 1, 2, 2, 2는 4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예전에는 우리가 고1 때만 해도요. 중3, 고1, 특히 중3. 중3에서는요. 최대, 최소, 값이 압도적으로 중요해. 언제인지보다. 중3 때. 오케이? 최대, 최소의 값이 진짜 중요해. 중3 때는. 최대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이렇게. 압도적으로 중요해.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자.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언제인지만 알면 대입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맞지? 언제인지만 알면 대입하면 구하죠. 그럼 우리는 나이가 먹었어 안 먹었어? 많이 먹었지.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계산 많이 했던 거 알아요? 1.2 곱하기 4.8 이런 거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있어 없어? 이제 니네한테 이런 거 안 시키지. 복잡한 계산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니네한테. 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숫자 연산으로만 하지 않아? 덧셈 뺄셈 곱셈밖에 안 해. 한 자릿수 정도? 그죠? 이런 거 안 시키지. 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니네한테? 없지. 그지? 니네는 계산할 줄 아니까 이제. 맞지?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언제인지만 알면 구해지는 거 맞니? 맞지? 그지? 그럼 니네가 이제 고1이 됐잖아. 그럼 최대 최소 값 언제인지. 그지? 자, 고1 1학기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언제인지. 이제 고1 2학기부터 조금 바뀌어.
왜냐면 니네 수학 상 있죠? 지금 1학기 때 하는 거. 그게 정식 명칭이 뭐냐면 중3 심화 과정으로 등재돼 있어요. 네, 니네 그냥 중학교 거예요. 그냥 이거. 알겠어요? 중3 심화 과정으로 공식적으로 등재가 돼 있고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 그 고등수학을 아직 안 했다고 니네는.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겠어요? 그럼 고1 2학기부터가 이제 고등수학 기초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최대 최소 값이 아니라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야. 필요가 없지 그 값은. 어차피 대입만 하면 구해지는 걸. 그지? 그럼 우린 포커스 어디다 맞춰야 된다? 언제인지. 그렇지, 여기다 맞추는 거지. 여기다 무조건 맞춰야죠. 이게 지금 그거잖아. 둘레의 길이가 최대인 건 안 궁금하다고. 언제인지가 궁금하다고. 둘레 길이가 최대일 때가 언제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때. 오케이? 그때. 그럼 여기서 그냥 하나 막간을 이용한 하나의 얘기. 그냥 막간을 이용한 하나의 얘기. 제가 때라고 했죠. 여기 때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지. 여기도 내접시킬 뭐? 때 이렇게 나오지.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이렇게. 그지? 이 때가 뭐예요? 시간이지. 그지? 그러니까 t가 1일 때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저 점을 t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언제라는 그 시간 개념이어서 타임 앞장서서 t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예. 그 때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x좌표 가정하는 건 거의 다 t로 가정을 하는 거야. 다 대부분. 쓸데없는 얘기예요. 예.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요. 예.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된다. 그 때를 잘 찾는 것. 자, 그래서 여기까지.